지금까지의 강의는 우리의 출생 차트를 분석하는 나탈 점성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딕 점성학에는 이러한 출생 차트를 다루는 나탈 점성학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삶의 분야를 다루는 점성학들이 있습니다. 오늘 52강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른 분야의 점성학에는 먼저 남녀 간의 궁합을 보는 데 사용하는 compatibility 점성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트란짓, 고차라라고 하는데요. 그 트란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일에 현재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태양이 출생 시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박샤팔 점성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분야를 다루는 의학 점성학, 메디컬 점성학이 있어요. 또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는 데에 길조적인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흐르타 점성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정보와는 상관없이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프라즈나 점성학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compatibility, 남녀 간의 궁합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던 compatibility는 전통적으로 인도 관점에서 이게 child marriage, 어릴 때부터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 일찌감치 이게 정략 결혼을 하던 그런 결혼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결혼 문화에 이용되던 점성학 분야가 바로 compatibility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도 문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찌감치부터 이제 부모가 아이의 출생 정보를 들고 무수한 조티샤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궁합이 좋은 배우자 찾기 미션에 나서는 관습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두 개의 차트를 맞추어서 궁합을 보는데 이 주로 이 잔마 라시, 그러니까 달의 라시와 달이 낙샤트라의 기준을 해서 쿠타 포인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타 포인트가 높을수록 궁합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쿠타 포인트가 낮을수록 궁합이 안 좋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타 포인트를 산출하는 방법은 총 8가지 잣대로 재는데 그 쿠타 포인트 최종 총점이 36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쿠타 포인트가 20점 이상이면은 궁합이 괜찮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만약에 20점 이하이면은 궁합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 차트를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영국의 왕세손 며느리죠. 케이트 미들턴과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의 이 차트를 궁합을 보면은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케이트 미들턴의 출생 차트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이 프린스 윌리엄의 차트입니다. 두 차트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8가지 잣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토탈 포인트 총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쿠타 포인트 최종 종점이 36점인데 이 달의 까만색으로 좀 강조가 돼 있죠. 그래서 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토탈 포인트가 23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쿠타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궁합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쿠타 포인트는 비단 두 사람의 달뿐만 아니라 나머지 행성들과 라그나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의 조합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라시, 특히 또 라시 차트에서 두 사람의 라시 차트, 라후와 케투 위치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compatibility, 궁합 이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compatibility 차트는 비단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성, 부모나 자녀 간의 관계, 혹은 친구 간의 관계, 사업 파트너 등과의 궁합 이상 여부도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야의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린스 윌리엄과 일단 달의 쿼터 포인트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의 쿼터 포인트 33점 상당히 높죠. 그리고 화성의 쿼터 포인트는 28점이 정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수성의 쿼터 포인트는 15점이니까 아주 낮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목성도 그렇고 이 20점 이상인 이 쿼터 포인트가 높은 조합이 두 사람 사이에는 훨씬 많아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현재 송성 커플이라고 지금 이혼 단계에 들어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 가정에 있는 파워 커플이죠. 성성 커플. 두 사람의 이 생년월일은 그러니까 기준해서 생신은 모르기 때문에 생년월일의 기준해서 이 달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쿼터 포인트가 18점 이하예요. 그래서 18점, 20점 이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쿼터 포인트가 일단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차트를 보면은 이 서로 첫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태양의 후예를 촬영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영혼의 소울 레벨에서 이끌리게 됐는데 일단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 이 다른 행성들의 조합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결혼 생활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비단 달만 낮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행성들의 토탈 포인트, 쿼터 포인트가 상당히 낮은 경우에 속합니다. 앞에 케이트 미들턴과 프린스 윌리엄은 상대적으로 토탈 포인트가 높은 행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송성 커플은 이 compatibility가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쿼터 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라시 차트도 기준을 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두 사람 차트에서 라후와 케투의 위치가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조합이 있어야지만 그 결혼 생활이 이상적이고 무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송성 커플을 보면은 일단 쿼터 포인트도 열악한 현황에 있지만은 이 라시 차트에서 두 사람이 이 달과 토성이 두 사람 다 이렇게 같이 있는 조합에 있어요. 그래서 달과 달이 같이 있는 것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함을 주는데 이 한 사람이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달이 좋아야지만이 서로를 품어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절충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은 이 두 사람 다 이렇게 달이 토성과 같이 있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두 사람 서로가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볼 때는 화성이 중요합니다. 화성이 망갈, 구자도시에 대해서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그 화성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아이디얼한 그 조합을 다스리는 화성이 해교시도 보면은 이 버거 적외라시에 있어요. 그리고 송중기시도 보면은 적외라시인 버거 화성이 버거에 있어. 이래서 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조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쿼터 포인트도 낮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날 때는 그게 서로가 영원히 통하는 그런 조합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지만 그만큼 이혼도 이런 실질적으로 결혼했을 때 이러한 조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조합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프린스 윌리엄과 이 케이트 미들턴을 보면은요.
두 사람 다 토성이 세요. 그 두 사람은 대체로 쿼터 포인트가 모든 행성들이 높은 축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달이 같이 캔서 라시, 온 라시에 있어요. 그리고 달이 달뿐만 아니라 화성도 보면 이 토성과 화성의 두 사람이 같은 조합이 있으면서 리브라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많이 싸우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이 보면은 이 라후와 케투도 같은 위치에 있고, 특히 달이 온 라시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이서 많이 다투겠지만은 그래도 둘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달이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온 라시에 있기 때문에 둘이서 가족 위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아주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궁합 차트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쿼터 포인트, 그리고 이 라시 차트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로 차트를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compatibility 궁합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ompatibility는 비단 이렇게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이성 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궁합 여부, 서로가 서로 좋은 관계 있을 수 없을지 하는 그런 관계 여부,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혹은 특히 사업 파트너와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파트너 간의 궁합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야의 점성학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트랜지션, 고찰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출생 차트에 있는 행성들의 위치와 그리고 현재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성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현재 삶에서 어떤 이벤트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트랜지트입니다.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윌 안에 있는 것이 출생 차트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하늘에 운행이 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트 사이에 이 관계성을 보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트랜짓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도 점성학, 베이딕 점성학에서는 굳이 이렇게 트랜짓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타이밍이나 시간을 잴 수 있는 다샤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이 베딕 점성학에서는 고찰하에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인도 점성학처럼, 베딕 점성학처럼 이렇게 다샤 시스템, 다양한 다샤 시스템이 없는 서양 점성학에서는 이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트랜짓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인도 베딕 점성학에서는 굳이 이렇게 베딕 점성학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다샤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서양 점성학처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트랜짓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차트 주인이 가진 다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16개 차트에서 7개 제미니 카라카와 그런 다샤들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분석한 뒤에 이런 다샤들과 그리고 트랜짓은 이게 다샤들과의 다샤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흐름들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만 부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양 점성학적 용어로는 솔라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샤팔 점성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 해 운수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토정 비결은 âm력 정월을 기준으로 하지만은요. 그렇지만 박샤팔은 이 개인의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양력 생일 때 태양이 출생 당시에 정확한 각도로 되돌아오는 시점을 계기로 산출을 해서 그 한 해의 운이나 흐름을 파악하는 점성학 분야가 박샤팔입니다.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 같은 경우 1월 9일 82년이 생일이죠. 그러면은 이 37세, 지금
1월 9일 2019년 18시 31분 54초에 이 태양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기준으로 37세 된 해 생일에 이 박샤팔 그 해의 이어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나탈 점성학이랑 해석하는 방법과 달라요. 자, 이러한 박샤팔 점성학이 비록 인도 점성학에 매듭 점성학에 포함된 한 분야이긴 한데 그렇지만 현 시대 조티샤들 중에서 제대로 박샤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 박샤팔 점성학에 관한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이 라오스 스님의 제자이자 그리고 또 저명한 외과 의사인 닥터 케이스 차락이 1996년에 집필한 박샤팔라가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차락도 라오스 스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여러 번 강연을 하기도 한 사람인데요.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타운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나서서 이제 강연이나 닥터 차락의 강연이나 상담 등을 호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당시 제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본인이 박샤파를 이용해서 점성학 예측을 해본 적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박샤팔은 태양의 길과 태양이 돌아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죠. 그 태양의 리턴을 기준으로 하는 점성학 시스템인데, 근데 사이디럴 시스템 자체가 태양의 정확한 조작 위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박샤팔도 사이디를 계산하면은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를 지금에서야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트로피컬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박샤팔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박샤팔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샤팔도 그렇지만은 트란짓과 마찬가지로 이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트 중에 가진 나탈 차트에서 그 다샤들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워낙 한 개의 다샤들이 길고 이 두 개, 세 단위로 나눠도 이런 다샤들이 워낙 1년, 2년, 어떤 건 3년까지 갑니다. 길다 보니까 이 1년, 2년, 3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 이 박샤파를 정밀하게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 이 다샤들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닥터 차락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처 연구를 많이 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이 자신의 점성학적 능력을 점성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티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점성학적 능력을 이렇게 나탈 점성학을 다루기보다는 환자들의 이게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게 메디컬 점성학, 의학 점성학 분야로 더 많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점성학은 인도 점성학, 인도 전통 자연 의학인 아유르베다와 같이 접목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주로 건강과 질병과 연관된 그런 분야를 다루는 점성학이 메디컬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닥터 차락은 이 메디컬 점성학에 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이드를 점성학 책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출생 차트, 나탈 점성학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분야의 점성학으로서 무후르타 점성학과 프라즈나 점성학이 있습니다. 무르타 점성학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 여행을 하거나 집을 이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건물을 짓는데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길저적인 시간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기초적인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부수적인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좋은 그런 시간을 선택하고, 혹은 이사, 건물 짓는데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좋은 시간을 선택하고, 혹은 건강과 수명이나 이런 건강 같은 데 관련해서 이렇게 수술 등이나 이런 하기 좋은 그런 기초적인 시간을 찾는데 무르타 점성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힌두 템플에서는 이렇게 호마 의식이나 혹은 다른 중요한 야기야들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할 때 이제 이 무르다 점성학을 사용해서 그러한 기초적인 시간이나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야기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라즈나 점성학은 이 개인의 출생 정보나 나탈 점성학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점성학 분야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주역과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혹은 이벤트나 어떤 프로젝트 등에 대한 결과나 성공 여부를 알고 싶어 할 때, 고를 때, 점성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차트를 뽑아서 답을 구하는 그런 점성학이 프라즈나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프라즈나 점성학은 질문에 대한 답을 yes and no, yes and no,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지금 외국에 카나다에 이민 가기 위해서 가서 레스토랑 하려고 지금 무작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를 자꾸 이제 계속 이렇게 프라즈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캐나다의 레스토랑에 이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을지 아닐지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기준을 해서 이 차트를 보니까 이 캐나다로 이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더라. 그래서 어려울 거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프로젝트는 캐나다 이민은 지금 이제 접은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질문에 대한 그 시간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yes and no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즈나 점성학을 차트를 보는 방법은 나탈 점성학을 보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점성학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배워야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일단 나탈 점성학 쪽으로 보면은 고향의 봄에 있는 형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프라즈나가 형성되지 않는, 예스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프라즈나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은 프라즈나 점성학 코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즈나 점성학은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나탈 점성학과 이렇게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나탈 점성학에 비해서 훨씬 간결하고 배우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라즈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나탈 점성학을 먼저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탈 점성학 기반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야 프라즈나 점성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 스님의 어머니께서도 아주 이렇게 성인 성자 같은 그런 점성가이셨는데, 특히 프라즈나 점성학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스님도 프라즈나 점성학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탈 점성학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프라즈나 점성학을 이용해서 많이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월 이벤트나 정치적인 쪽으로 예측을 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그런 먼데인 점성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먼데인 점성학을 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먼데인 점성학은 국가 차트나 이 트란지시의 기준을 해서 정치나 월 이벤트 같은 그런 예측을 다루는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라오스 스님이 특히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분의 전문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52강을 통해서 베딕 점성학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무료 기초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능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인 영어 개념들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테두리를 희미하게나마 그리는데 그리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3강에서는요. 이러한 무수한 점성학적 지식, 테크닉들을 기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트를 읽으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